자, 오늘 제 강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강의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만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 인지적 구두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진화 심리학이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꼭 아셔야 돼요. 매출이 점프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잘했어도. 이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올라갈 거예요.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인간의 심리, 특히 여성과 남성의 심리를 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 일하시는 진짜 큰 도움이 되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판매의 기술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여성의 심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겠다 안 하겠다의 심리는 있잖아요. 자기 배우자 뽑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요. 내가 이런 기준으로 나는 배우자였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과 진짜로 영업사원을 뽑는 기준이랑 똑같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남성과 이제 여성이 이제 번식하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남성은 씨만 뿌리면 이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성은 일단은 10달 동안 임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어. 그럼 아이 낳은 다음에 또 몸 푸는 기간이 있고, 아이가 1살, 2살, 3살, 4살, 뭐 심지어 한 20몇 살까지는 어느 정도 여성이 케어해야 된다는 이 모성애가 굉장히 셉니다. 남성이 거의 한 10배, 많으면 100배라 그래요. 그래서 여성은 이 임신과 출산과 양육을 해야 되는데 남성보다 모성애가 훨씬 세다 보니까, 모성애가 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세냐면은 남편하고 애하고 물에 빠졌어. 그럼 농담이라도 애 먼저 구할 거예요? 남편 먼저 구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절대 남편 구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애기만 구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모성애가 엄청 세. 엄청 세. 왜냐면 본인 몸으로 어렵게 낳고 또 키우는 과정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제 양육하는 과정은 대단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자 선택이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아기가 아주 우월한 유전자로 태어나기를 바래요. 그러면 남성도 굉장히 우월한 유전자이길 바라죠. 당연히 남성의 이제 재력, 외모, 이거 두 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아니야, 나는 남성의 자상함 이런 걸 더 좋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잘생기고 재력 있는 사람이 말로만 좋다고 하고 실제로 나를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잠깐 좋아했어도 나중에 떠나가 버리면은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난리가 나버립니다. 왜냐면 애 때문에. 나는 이 남성을 믿고 출산을 한 거고 양육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남성이 잘생기고 재력이 좋은 뭐예요? 떠나버리면 그만이잖아. 그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개고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을 고를 때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성은 번식하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은 바람을 많이 피게 뇌가 세팅이 돼 있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의 재력을 중요하게 보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무조건 높아요. 여성이 남성의 재력을 보는 건. 근데 남성이 여성의 재력을 보는 걸 그닥 높진 않아요. 실제로 알아서 그래. 왜? 애 낳으면은 소득이 줄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자명한 사실로 알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요새 세대는 좀 다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무게감을 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남성의 성선택 이론을 좀 보면은 이 화면에서 좀 보이잖아요. 가정 1에 있는 남성이 바람을 폈어. 가정 2에 있는 여성과 사이에 아기를 낳았어. 근데 가정 1에서 이미 아기가 4명이나 있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성이 아기를 하나 더 낳음으로써 불편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도의적인 책임과 이 물질적인 책임이 있는 거지 불편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 여성 혼자가 알아서 키우겠건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국가적인 얘기를 좀 하면 좀 거시기하지만 동남아에서 그래서 애 놓고 도망가는 남자들이 좀 많아요. 재력이 없으니까 내가 돈 벌어가지고 지금 와이프하고 애 다 먹여 살리는 게 지금 힘드니까 자기가 도망오는 거지. 근데 여자는 아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은 바람을 펴서 자기가 손해보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남편이 맨날 바람 피고 돈 안 갖다 주고 그럼 난리가 나기 때문에 경제력을 아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남성은 여성의 경제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왜? 실제로 뭐 애 낳고 출산하면 돈 많이 못 벌어온다는 사실 알기 때문에 이건 내 책임이다 하는 게 좀 있어. 그리고 경제력이라는 거는 과거로 치면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 동물이랑 싸워서 그 동물의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과거는 경제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이 어떤 남성상을 좋아하냐면 이렇게 좀 턱이 나오고 눈이 쏙 들어간 거. 왜냐면 싸웠을 때 이게 좀 유리한 형태거든. 눈이 들어가면 맞을 확률이 좀 적으니까 이렇게 좀 용맹스러운 느낌의 남성을 좋아해요. 남성이 남자답게 생기는 거를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를 잘 지켜줄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떤 싸움이나 경제력 부분에서도. 근데 남성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쁜 여자 좋아요. 자, 지금 이 여자 보이시죠? 이분 되게 예쁘잖아요. 지금 이 여자 돈 많은 거, 돈 적은 거 지금 생각해요, 남성분들? PD님, 이 여자가 좋다 그러면
이 여자가 돈이 많고 적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그냥 무조건 좋잖아. 어떻게든 내가 먹어 살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의 재력은 별로 안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남성상이 좋아하는 얼굴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화면 멈추고 남자분들은 내가 어떤 얼굴이 제일 좋아요 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넘기면 그냥 무조건 세 번째 얼굴이에요. 왜? 여성적인 얼굴이라서. 평범한 얼굴, 약간 남성적인 얼굴, 여성적인 얼굴. 남성은 그냥 여성적인 얼굴을 좋아한다 라는 거고, 여성도 1번, 2번, 3번 1번이 평범한 얼굴, 2번이 남성적인 얼굴, 3번이 약간 여성스러운 얼굴인데 이건 좀 갈려. 왜 그러냐면 여성적인 얼굴, 평균적인 얼굴이 1등과 3등을 갈렸는데, 근데 아까 좀 전에 남성적인 얼굴을 선호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근데 실제로 결혼할 때는 이런 사람이랑 결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잘난 남자는 부담스러워요. 바람 필 것 같고 내가 좋아하면 딴 사람도 좋아하니까 이 사람 너무 부담스럽다. 나는 안정적인 남자를 원해. 그래가지고 첫 번째 평범한 얼굴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쁜데 결혼식장 들어가보면 이제 남자 얼굴이 별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뚱뚱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를 둘이 어떻게 어울릴까 했지만 여성은 이런 남자라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왜냐면 너는 경쟁력이 없어. 나 정도 되는 여자가 같기 때문에 너는 경쟁력이 없어. 이래가지고 만난단 말이야. 근데 여성적인 얼굴은 누가 좋아하냐면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좋아해. 송중기가 약간 여기에 좀 해당이 많이 되죠, 연예인. 이거는 그냥 되게 선망의 대상이야. 약간 이제 꽃미남, 왕자 같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결혼을 안 해. 왜? 약간은 연약해 보이기도 해요. 내가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 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실제로는 좋아는 하되 결혼을 안 해. 근데 완전히 또 남성적인 사람 부담스러워. 바람필 것 같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평범한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정감을 갖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여성들이 좋아하는 느낌이 이거예요. 이 사진에 보면 남자가 굉장히 좀 남성적이잖아요. 그리고 가까이만 있어도 여성이 되게 흐뭇한 그런 느낌. 이렇게 남성적인데 약간 로맨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로맨스 소설, 이건 영화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로맨스 소설의 남자 주인공의 성향을 보면 키 큰 거 좋아하잖아. 근데 키 큰 것만으로 다 합격이 아니야. 잘생긴 거 좋아하지. 또 잘생긴 것만으로 합격이 아니야. 근육질, 부유함, 건강함, 성실함, 똑똑한,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가 좀 높은 이런 것들이 캐릭터가 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바로 이거예요. 정서적 헌신. 낭성스럽게 생겼지만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 즉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은 것도 좋은데 나를 떠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나한테 정서적 헌신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여성분들이 자상한 사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이거를 연애 기간에 엄청나게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자기가 뭐 먹고 싶어 그러면은 아무거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바보 같은 남자들이 진짜로 아무거나 그래서 나 먹고 싶은 거 시켜야지 이게 아니고, 네가 알아서 그동안 나를 지켜봐왔으니 내가 좋아하는 걸 네가 알아서 최적의 거를 갖고 와, 이 뜻이에요. 진짜 아무거나 사주면 먹겠다는 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얘가 내 취향에 맞는 걸 가지고 왔네? 그러면 그동안 나를 관찰을 많이 했다는 거고 관심을 많이 있었다는 거네? 그러면 이런 사람이라면 그래도 바람필 확률이 적어지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결혼할 때는 그래도 남자가 여성을 좀 꼬시는 형태로 많이 대시를 해요. 근데 결혼한 이후는 여자들이 말이 엄청 많아, 사실은.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면 솔직히 말하면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불필요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미 나는 너랑 결혼을 했는데 네가 바람피면 난리 나기 때문에 계속 떠드는 거야. 왜냐면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요, 하나에 신경 쓰면 나머지 하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 나한테 관심 가져야 돼, 너 나한테 관심 가져야 돼, 이거를 말로 엄청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래가지고 남자들 딴 생각 하지 못하게끔. 드라마를 봐도 바람 피는 거 보면은 막 몰입이 엄청 잘 돼. 여보 당신도 그런 거 같아 하면서 당장 자기 남편 바람 핀 것처럼 막 몰아붙이고 막 그러잖아. 그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계속 너는 나한테 정서적 헌신을 해줘라. 근데 남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 안 해? 안 하지. 안 하니까 막 그냥 드라마나 보고 뭐 이런 거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심지어 자기가 바람 피고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고의 그 남성 캐릭터는 뭐냐면은 낭만적인 전사예요. 내가 돈도 잘 벌어오고 얼굴도 남자답게 생겼고 근데 나는 너한테 굉장히 정서적 헌신을 잘해, 로맨틱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게 여성들한테 제일 잘 먹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험영업이랑 뭔 상관이 있냐? 완전히 상관이 많지. 우리가 상대하는 고객들 중에 여성이 한두 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여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설명은 굉장히 남자답고 멋있게 하되 고객님한테 챙겨줄 것 같은 멘트를 막 날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객님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을 지금 못 받는다고 하면 제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고객님 대신에 엄청 싸울 겁니다. 고객님 앞으로 무슨 일 있을 때 남편 다음으로 챙겨줄 사람 생겼으니까 앞으로 저한테 머슴같이 다 시키세요. 이런 멘트를 하게 되면은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해. 그 다음에 선물 하나도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거의 베스트 표현인데 선물을 해드렸어. 근데 여성분들이 이런 표현할 때가 있어. 어휴, 남자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챙겨왔어요. 이런 표현. 그거는 굉장히 센스 있으면서 정서적 헌신도 나한테 잘 보였다, 이런 최고의 칭찬이라고 보면 돼. 어떻게 남자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냐, 뭐 이런 거 등등등.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최대한 우리 팀장님들한테 좀 감동을 드리려고 그러고 좀 자상을 좀 선사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만 일을 하는 거는 굉장히 남자답고 저돌적이고 아주 뚝심 있고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럼 여기서 남자 고객은요?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어. 여러분, 고객은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없고 다 남자라고 보면 돼요. 남자도 일 같은 거 추진력 있게 잘하는 사람, 되게 남자다운 사람 좋아해요. 남자인데 뭐 여자 같은 남자 이렇게 안 좋아하고, 근데 남자라 그래서 챙겨주는 거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 고객들도 챙겨주면 다 좋아해. 즉 그냥 고객은 다 여성성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 내가 고객님 보는 앞에서 아주 남자답고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챙기는 건 아주 자상하게 챙겨드린다. 전화가 와도 정서적 헌신을 하면서 아주 또 자상하게 전화를 받아들인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고객님을 상대를 하게 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여러분들의 퍼포먼스가 거기에 맞게끔 살아나가면서 동시에 매출까지 같이 올라간다 라는 거예요. 자, 진화 심리학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해 못했으면 위에 제 전화번호 있어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정말로. 가끔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있어. 우리 회사 입사하려고 하는 줄 알고 반가워서 전화를 받는데 아니야. 단순문인데 요새는 그거 다 받아들이니까 전화하세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이런 경우가 이런 게 맞아요? 이런 구체적 질문하면 제가 설명이 더 편해요. 근데 지금 하나 빠졌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페르소나. 이게 뭐야? 가면이라는 뜻이 가면. 가면은 뭐야? 원래 내 얼굴에 더 씌운 게 가면이죠.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내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되게 소중한 존재고 우월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고 잘하는 존재고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 누구나. 타인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특히 보험 설계사는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회사에서 예를 들면 칭찬을 많이 해요. 사실 특히 신입으로 오신 분들은 와,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래요. 그러면 신인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 내가 능력치가 5인데 칭찬을 8로 하니까 본인이 진짜 8인 줄 알아. 근데 현장에 나가면 또 어떻게 되냐면 고객은 오히려 5가 아니라 좀 깔아내려서 3으로 봐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헷갈리는 거야. 회사는 나를 8로 인정해 주는데 왜 고객은 나를 까고 계약을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현타가 오는데 제가 이걸 조율을 좀 잘해요. 너 5인데 이렇게 하면 더 자신감이 생겨서 8을 만드는 거지, 너 5인데 8이라고 제가 그 신인들한테 사실 말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까딱 잘못했다가 어깨에 그냥 뽕 들어가서 자신감 충만한데 현장 가서 깨져버리면은 진짜 현타가 와버려요. 이런 게 너무 잘하는데 이런 거 하면 더 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아마 현장 가가지고 너가 느낄 건데 고객님이 이런 거 가지고 계약하는데 머뭇거릴 수 있어. 그러면은 진짜로 계약이 안 되잖아. 그럼 자기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맞다, 그때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걸 교정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너 잘해 그랬는데 계약 못 받아오고 막 한두 달 굶고 막 그래버리면은 이거 뭐야, 난 되게 잘한다 그러는데 저기 왜 이렇게 나 계약이 안 되지? 현타가 오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가 어느 정도 맞아줘야 돼요. 어느 정도 맞아줘야지. 이거는 돈을 많이 벌고 늦게 벌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또 메타인지랑 또 상관이 있는 건데 나의 부족함과 잘난 면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걸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 그럼 내가 좀 별 볼 일 없는데 그러면 뭐 고객 앞에서 또 포장도 하면 안 되고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연봉이 1억이에요 근데 누가 연봉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저 1억 2천이요 그러면 이게 완전 거짓말도 아닌 것 같고 약간 뽕튀기인 건데 1억이나 1억 2천이나 그냥 같은 레벨로 봐주는 게 있어요. 근데 연봉이 실제로 1,000만 원이면서 연봉 1억이라고 뽕쳤어. 근데 고객이 나중에 그걸 알았어. 1,000만 원짜리가 1억이라고 뽕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그 사람 무슨 얘기를 안 믿어버려요. 너무 갭 차이가 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를 좀 더 포장하고 하는 거는 괜찮아. 한 20% 정도 뽕치는 거 난 괜찮다고 봐. 근데 너무 많이 갭 차이를 두고 그게 들통났었을 때 실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하는 얘기 다 안 믿어버리니까 주의를 하셔라. 다 하지만 자기가 자신 있게 내가 연봉이 5천이지만 나 내년에 무조건 1억 찍을 거기 때문에 난 1억이라고 말하고 다녀. 그러면 괜찮아.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뻥을 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목표가 월납 평균 한 1억 정도 하는데 지금 10억이 목표예요. 그러면 난 10억이 목표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도 하고 행동도 하고 뭐 어떤 플랜도 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 괜찮다는 거야. 좀 어렵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페르소나는 그냥 앞에 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가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게 맞아떨어지면 거기에 맞는 매출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20%씩 뻥 쳐가면서 그냥 나를 조금씩 발전시킨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려운 잊어버려.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은 꼴찌밖에 없어.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설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내가 만약에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었다? 그냥 난 실패.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략 한 10시간 가까이 될 거예요. 편집하니까 좀 줄었을 텐데, 지금 1강 판매 기술과 2강 소개 기술, 이거를 지금 최근 영상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한번 긴 영상으로 묶어가지고 한번 제가 업로드를 저희 PD님한테 부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 번 들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훨씬 많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연봉 1억, 뭐 많으면 2억 정도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또 이동하실 때 이걸 그냥 틀어놓으세요. 또 여러분들 그 관리자분들 있잖아요. 관리자분들은 팀장님들께 좀 들으라고 하세요. 아침조에도 제 영상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너무 잘하신다,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로 제가 진짜 힘을 기울여서 지금 몇 년 동안 했던 강의인데, 이걸로 저도 여기까지 왔고 많은 설계사님들 키웠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화법의 기술하고 보상의 기술이 있는데, 이거 솔직히 유튜브에서 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워서 안 푼다는 게 아니라 요새 하도 제재사항이 많아가지고, 저는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 잘 되시려고 안내를 드렸지만,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건 너무 설계사 편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자제를 하고, 혹시 우리 회사에 오신 분이 있다면 제가 따로 특강을 해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10시간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그 강의를 그동안 해드렸고, 잘 보시면서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더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